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자,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작년 말에 나온 가장 따끈따끈한 대한민국 부자 보고서를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의 부자 기준 KB 부자 보고서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건 뭐 설문조사입니다. 미국인들은 순자산이 220만 달러, 그러니까 32억 정도는 돼야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인들은 이거보다 엄격해서 46억 5천 정도는 있어야 부자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설문조사에 의하면 최소한 뭐 한 46억 이상의 자산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변동성이 극대화된 지금 혼란한 이 경제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하는지 그들의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그룹에서 발표하고 있는 2024년도 12월에 나온 가장 따끈따끈한 한국 부자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대상이 누구냐? 부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 KB 부자 보고서에서의 대상자는 바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그리고 부동산 자산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을 부자라고 정의했습니다. 금융자산 10억에 부동산 10억이 20억인 사람도 이 조사에는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런 분들은 많지 않겠죠.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계 순자산의 부동산 비율은 75%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 평균치를 그대로 적용해보면 40억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그런데 필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보다는 돈이 좀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현금을 많이 들고 있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는 40억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현재 이런 기준으로 한국의 부자는 2024년 말 기준으로 46만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감이 없으시죠? 46만 1000명. 이거 얼마나 되는 거야? 자, 우리나라 인구가 5175만 명이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0.8%입니다. 1000명 중에 8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부자가 아니라서 너무 속상하다. 이건 뭐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1000명 중에 8명에 대한 이야기고 그 8명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오늘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한국의 부자는 70.4%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을 이야기하죠. 자,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정확하게 50.5% 정도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부자들이 70.4%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는 걸 보면 아무래도 당연히 수도권의 부자가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2023년도보다 무려 2,400명이 증가했다라는 걸 보니까 아까 5,000명이 증가된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한 해 증가율은 비수도권이 조금 높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한국 부자는 가장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종목, 분야가 뭐냐라고 보니까 1위가 2024년도에 국내 부동산 투자라고 합니다. 해외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자, 그리고 2위는 바로 실물 투자. 그래서 금과 보석이 2위를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투자가 1위로 올라선 이유는 뭘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부자는 성장보단 가격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급격하게 오른 코인이나 해외 주식보다는 이제는 국내 부동산 투자에 더 관심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담. 왜 그러냐면 이미 올라가는 자산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을 좀 새롭게 더 추가로 투자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떨어지거나 가격이 싸진 거에 대한 관심으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2025년도 새해 금융투자 계획은 관망 기조 속에 주식 예적금 대상으로 기대와 우려가 나누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부자들의 의견들을 요약한 것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좀 많이 거론했던 이야기들이 무엇인지. 자, 첫 번째, 올해 안에 이익을 실현을 하고 내년에는 안전자산 쪽으로 가려고 해요. 주식은 좀 줄이려고요. 여기서 내년이라고 하는 건 올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동안 인기 있었던 자산인 금이나 달러에 투자한 해외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갖고 있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이익을 실현하고 이제 조금 안전자산으로 가려고 하고 오히려 주식 비중을 좀 낮추려고 한다. 내년에는 불확실성의 요인들이 현실화될 거고 내년이 바로 올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는 불확실성 리스크가 현실화될 거고 그 이후에 시장이 조금 떨어지면 그때 오히려 약간의 추가 주식 매입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린 내용과 일치하죠. 성장보다는 가격에 관심이 있다. 자, 혹시 모를 자산 가치의 폭락에 대비하려면 부동산보다 예적금인 현금성 자산을 계속 어느 정도 늘리는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부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것처럼 주식과 예적금에서 특히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을 새롭게 늘리겠다라는 쪽은 사실 15.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63%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 2022년도, 23년도 또는 24년도에도 주식을 안 산 사람이 새롭게 2025년도에 주식을, 그것도 해외 주식을 들어가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부자들은 이미 그런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적인 투자를 늘리는 거에 있어서는 약간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장기적인 가치 상승의 기대, 그리고 이미 오른 금값에 대한 우려. 자, 이게 양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에 대해서 부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부자들은 금에 대한 투자 의향을 새로운 투자는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금 투자에 대한 비의향의 이유로 금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기존 투자로 충분하고 실물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87%가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이 이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더 추가로 많이 살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미 금에서 수익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금 투자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메리트가 없다. 다만 장기적으로 금이 꾸준히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부자들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의 부자의 최고의 관심사는 국내 부동산 투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총 자산 규모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다른데 전 연령층과 전 자산 규모에서 1위는 국내 부동산 투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50억 미만이면서 40대인 부자가 가장 국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비중이 높게 나왔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두 번째인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미 부자는 금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오래 보유하면서 뭐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금에 관심을 갖는다면 장기적으로 부자들이 금에 대한 투자가 수익률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새롭게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이다 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순위에 해외 주식이 없다는 거예요. 해외 주식은 이미 부자들도 가지고 있는데 새롭게 이렇게 오른 가격대에서 새로운 추가적 해외 주식 매입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작년 영상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굳이 주식 투자를 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 국내 주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 주식보다는 국내 주식에 투자 의향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에 보시면은 국내 주식에 대해서 투자 의향이 있다가 52.3%, 해외 주식에 투자 의향이 있다가 34.8%로 부자들은 현재 이렇게 오른 해외 주식보다는 오히려 주식 투자를 한다면 국내 주식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성장보다 가격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나왔다라는 거죠. 증시 바닥 멀었다, PBR 0.8 깨질 수도, 이런 보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PBR이 4.64고요. 한국의 PBR이 0.83인데 둘 다 뭐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한국의 0.83이 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도 굳이 주식 투자를 한다면 부자들의 시선처럼 국내 주식에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경제는 사이클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쪽 방향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법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난 50년간 원달러 환율은 5년 이상 상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만약 2025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면 그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6년 연속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셈인데, 연초에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느낌이 좀 들고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자들의 관심사를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렸다고 합니다. 부자들에게.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만약에 부자의 기준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가 돼야 부자라고 생각하냐? 이걸 질문했다 그래요. 대부분의 부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부자죠. 자, 금융자산 10억이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금융자산이 10억이 있다는 거는 실제 재산은 훨씬 더 많다는 거니까.
자, 그런데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답한 것은 한국의 부자들은 총 자산이 100억은 되어야 부자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한국 사람들을 참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를 좋아해요. 한마디로 뭐 1억, 10억, 100억. 부자들은 어찌 보면 올해를 공격적인 투자의 해라기보다는 작년에 벌어들였던 수익을 어느 정도 현금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자산인 금이나 국내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자들의 속내를 들여다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과 생각이 같으신가요? 다르신가요? 아마 같은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필쌤TV 구독자 여러분들도요, 올해 2025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돈을 운용할 것인지 연초에 잘 계획하시는 새해 초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